자, 이 배경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배경 설명은 세 개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이벤츄얼 컨시스턴시에 대한 모형입니다. 세 개에 대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이벤츄얼 컨시스턴시고 하나라도 이 중에 실패하면 리젝이 돼야 됩니다. 리젝트가 어, 일종의 저게 되는 거죠. 그 컴펜세이션이 벌어지면서 그 트랜잭션 개념이 제공되는 것처럼 우리는 만들 겁니다. 트랜잭션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럴 때 하나라도 실패하면 롤백이 돼야 되고 시간 내에 처리 안 돼도 롤백이 됩니다. 10초가 넘은 트랜잭션에 대해서 5초인가 10초인가 지금 아마 코드에 그렇게 될 건데 5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느 정도 시간을 넘어서면 리젝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등성이라고 하는 것을 케어를 해야 됩니다. 카프카는 이벤트를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한 번 이상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두 번, 세 번 처리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성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성. 스레드가 하나가 동작 중일 때 다른 스레드가 다시 끼어들어서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처리를 위한 인스턴스가 하나 이상 생길 수가 있는데 스케일 아웃에 의해서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막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처리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는 거죠. 이 사례를 한번 보고 우리는 가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한번 보면 먼저 이렇게 생겼어요. 그 각 전체 4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보입니다. 여기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외환 거래에 대한 요청에 대한 주문이에요. 이 주문은 외환 거래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고 포인트를 차감시켜서 외환 거래를 한다고 볼게요. 포인트를 차감시켜서 외환을 살 수 있는 뭔가 기능이 있다. 그걸 주문하는 게 이 오더고 이게 외환에 대한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그 포인트 시스템이에요. 포인트가 이제 차감되겠죠. 유저 아이디별로 포인트가 있어서 그 유저 아이디의 포인트를 차감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문이 발생하면 주문에 발생한 이벤트를 여기서 퍼블리시 하게 되고 그것을 이 익스체인지가 받아서 익스체인지가 외환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외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이 거래가 성공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네요. 그죠? 이 흐름에 의해서 포인트가 차감이 성공하면 전체 거래는 어프로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피패스죠. 해피패스. 성공적으로 가는 해피패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엔 오더 크리에이트 단계에서는 우리가 스테이터스 지금 현재 상태를 펜딩으로 걸어 놓을 거예요. 앞서 그 설명처럼 펜딩으로 걸어 놓고 이 전체가 성공적인 패스, 즉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렇게 흘러가서 포인트가 사용이 되고 포인트가 유스드 성공이 돼서 왔을 때 어프루브드가 찍히면 그러면 오더는 어프루브드가 될 겁니다. 어프루브드로 성공 상태로 줄 거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실패하면 즉 외환 거래가 실패하면 페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리젝이 벌어지고요. 외환은 성공했는데 외환 거래는 성공했는데 포인트 차감 때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포인트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외환 그 환율이 그때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필이면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 환율이 바뀌어가지고 포인트가 부족해서 취소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취소가 벌어지면 이 둘 중에 익스체인지나 포인트 중에 이미 거래가 성립되었던 것들에 대한 컴pensation을 둘 중에 하나는 시켜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익스체인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포인트 익스체인지 둘 다 성공했는데 데드라인이 하필이면 그 사이에 걸려가지고 데드라인에 의해서 리젝트가 벌어질 때는 둘 다 컴펜세이트가 벌어져야 됩니다. 둘 다 복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외환 거래는 취소돼야 되고 포인트는 환불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포인트가 처리가 안 되는데 외환 거래만 됐다면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외환 거래만 취소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컴펜세이트는 하나만 벌어져야 될 텐데
이때 어떤 시간차가 잘못 계산이 되어가지고 익스체인지 즉 취소가 벌어질 때 익스체인지가 성공해 버렸는데 성공했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은 데드라인이 하필이면 걸려서 그 오더 리젝트가 그 사이에 끼어들고 그것에 의해서 포인트는 취소 로직을 요청이 되었는데 포인트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컴pen세이트 로직은 그 몇등성이라고 해서 내가 한 번 이상 처리되는 로직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포인트 시스템에다가 거래 요청이 들어온 건이 이미 보상 처리가 된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상 처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익스체인지 석시드가 또 스며들어 와가지고 포인트가 차감되는 상황. 여기는 보상되었는데 나중에 이 리젝트에 의해서 보상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는 포인트가 차감되는 그런 이상한 언컨시스턴시한 상황이 인컨시스턴시한 상황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이벤트 시스템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간단한 예제가 아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우리가 확대한 예제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데드라인 핸들링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시간이 오버되면 이 거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을 알아서 차단하는 기능을 우리는 구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예제입니다. 자, 이 예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구현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gitpad를 한번 붙여보실게요. gitpad io 슬래시 샵 이걸 붙이시면 그죠? 붙여서 접속하시면은 gitpad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gitpad를 통해 가지고 한번 코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화면. 자, 먼저 이 실행을 위해서 여기 리드미에 보시면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데모를 통해서 쭉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쭉 보여드리고 한번 나중에 따라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프카부터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프카를 열고 카프카를 실행하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 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기반 이벤트 스토어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주문 포인트 이렇게 있죠. 이거 하나씩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스프링 부트 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주문부터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환 서비스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시스템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데드라인 서비스도 실행을 하고요. 자, 지금 하나씩 포트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도 실행을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자, 서비스가 많이 올라왔죠. 지금 개수가. 이렇게 이제 그 리모트 익스플로러를 열어서 열린 포트들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전체가 일단 열렸습니다. 먼저 8081이 주문 서비스, 주문. 그 다음에 8082가 외환 서비스, 8083이 포인트, 8084가 데드라인 서비스입니다. 데드라인을 식별해서 주기적으로 데드라인 리치드 문제가 완료 데드라인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데드라인 리치드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가 8081, 8082, 8083, 808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80은 이 전체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그 진입로인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9092와 2181은 그
주키퍼와 카프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벤트 스토어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7개의 프로세스가 떠 있고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의 역할로 보면은 6개의 역할이 이렇게 존재하네요. 자, 이렇게 서비스를 다 올렸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자, 첫 번째 거래는 자, 먼저 HTTP 파일을 하나 설치를 해놓을게요. 자, 실습을 위해서 HTTP 파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HTTP 이 명령이 먹혀야 되겠죠. 네, 잘 되네요. 네, 이 상태에서 먼저 초기화를 위해서 포인트를 먼저 충전을 할게요. 저는 1000포인트를 JJY라고는 유저에 대해서 1000포인트죠. 10,000포인트를 적립을 하겠습니다. 10,000포인트. 자, 10,000포인트가 적립이 잘 됐네요. 포스트를 통해 가지고 유저 아이디 JJY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00포인트를 지급을 했고 그 지급된 것을 get을 해봤을 때 잘 10,000포인트가 적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피패스로 먼저 이러한 명령부들을 넣을 건데 첫 번째 명령에 보면 주문을 한번 볼 겁니다. 외환 거래 주문을 할 건데 외환을 내가 사는 거죠. 구매하는 거죠. 커런시 아이디 1번에 뭐 달러라고 볼게요. 500달러를 내가 환율을 포인트 대그 화폐에 대한 환율을 1대1이라고 볼게요. 달러에 대한 환율을. 그럼 500포인트를 지금 지불해서 내가 500달러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데드라인을 먼저 바로 확인할 겁니다. 자, 데드라인을 바로 확인할 건데 우리가 주문이 곧바로 벌어지자마자 데드라인에 주문이 벌어지는 그 순간 스케줄링을 할 겁니다. 데드라인에 한 건을 추가할 겁니다. 해당 오더 아이디에 대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러니까 10초 후에 10초인지 5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데드라인을 확인을 해볼게요. 10초 후에 데드라인을 걸겠다라고 하는 뭔가 코드다라고 하면은 그 10초 이후에 이 데드라인 마이크로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5초 단위로 리프레시를 하면서 데드라인이 도달한 그 주문에 대해서는 데드라인 리치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계속 퍼블리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데드라인이 잘 적재되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잘 차감됐는지를 볼 겁니다. 자, 포인트가 차감됐는지 볼 거고 그 다음에 환전이 잘 벌어졌는지를 보고 그 성공이 됐다면 주문에 대해서 어프로브드라는 플래그로 찍히는지를 볼 겁니다. 보는 것처럼 예,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각 서비스들을 잘 지금 해시한 상태로 떠 있는 상태고 오더 크리에이트가 와서 익스체인지가 성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사용이 될 거고 포인트 유즈드에 의해서 어프로브드가 되는 이 패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각 서비스가 가장 해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데드라인 이내에 처리가 될 것이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어프로브드가 된 상태로 이 오더가 스테이터스가 어프로브가 된 상태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피패스로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다가 붙여 넣어볼게요. 자, 결과가 맨 마지막 결과만 보면 어프로브드로 잘 찍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승인이 잘 됐습니다. 승인이 잘 처리가 됐고 그 다음 케이스 익스체인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 환전의 이력을 보니까 그 외환 거래 이력을 보니까 외환 거래가 잘 처리된 것이 확인이 되네요. 익스체인지의 어마운트 500달러에 대해서 달러화 500달러에 대해 가지고 포인트를 500포인트를 차감시켜서 환율은 1 그러니까 1대1이었다 이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트랜잭션에 대한 처리 이력이 잘 나와 있고요. 포인트에 대한 트랜잭션 이력이 잘 정립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500 포인트가 차감된 9,500 포인트로 남은 것이 잘 확인됐고 트랜잭션을 하게 그리고 그 데드라인은 그 사이에 삭제가 됐어요.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데드라인이 아주 짧은 시간에 데드라인에 대한 게 추가가 됐다가 익스체인지나 이런 것들이 그 성공을 하고 나면 어프로브드가 되고 나면 데드라인은 삭제를 하게 돼 있어요. 오더가 플레이스드 되면 성공하면 그 사이에 두 번째 겟을 하려고 할 때 데드라인을 보려고 할 때 이미 스케줄 됐다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데드라인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로그상에서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로그가 남았는지 그 이벤트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프카 로그를 보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여기에 카프카 로그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카프카 로그를 보니까 주문이 먼저 오더 크리에이티드 주문이 요청이 됐고 그것을 받아서 익스체인지가 석시드 됐죠. 성공했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사용이 된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오더 플레이스드 승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이벤트들이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처리가 됐는지 이렇게 잘 확인이 되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해피패스입니다. 이게 성공적인 해피패스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흐름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약간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패스가 아닌 두 번째 문제를 만들어 볼 텐데 먼저 포인트가 한도를 넘어선 환전 그 외환 거래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만 달러를 나는 지금 9,500달러밖에 없어요. 9,500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5만 달러를 살려고 하면은 5만 포인트가 필요한데 5만 포인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주문을 걸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래를 했을 때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결과는 rejected due to point limit.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어서 취소가 됐어요. 이 해당 주문은. 이 로그를 먼저 보니까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문이 발생했는데 외환 거래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차감하려고 했더니 포인트가 부족해요. 그래서 포인트 use failed가 떨어졌습니다. 포인트를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포인트를. 그래서 오더가 리젝티드 됐어요. 오더가 주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주문이 취소됐기 때문에 취소됐다는 사실에 의해서 익스체인지 외환 거래가 컴펜세이티드 보상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환 거래는 없던 것으로 복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 9,500 포인트로 결과는 남았고 우리가 아까 발생시켰을 주문 건에 대해서 외환 처리는 복구되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체인지스에 들어가 보면 앞서 첫 번째 거래는 주문 아이디 1번에 해당하는 그 외환 거래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두 번째 시도한 외환 거래 2번에 해당하는 것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삭제가 되고 없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이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흘러간 거죠. 자, 이 주문이 됐는데 외환 거래는 일단 익스체인지 석시드는 됐어요. 여기서는 거래를 한 건을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봤더니 포인트가 없는 거죠. 포인트가 모자란 거죠. 그래서 포인트 유즈 페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리젝트의 이벤트가 퍼블리시되고 이것에 의해서 익스체인지 외환 거래는 컴펜세이트가 벌어졌기 때문에 외환 거래를 삭제했겠죠. 삭제했고 포인트는 이때 포인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차피 페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컴펜세이트를 그냥 스쳐 지나갈 겁니다. 컴펜세이트 이벤트를 받겠지만 여기 포인트가 받아도 두 번 처리돼서는 안 되겠죠. 아예 발생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서 차감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는 포인트 시스템의 이 어그리거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내가 어떠한 거래인지에 대한 각 거래건에 대한 기록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컴펜세이트를 단순하게 그 벌어졌을 그 값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환불을 해주는 것을 그냥 플러스라고 하는 로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얘만 아예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익스체인지에 대한 것만 컴펜세이트가 벌어져야 되지 포인트에 의해 가지고 아예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컴펜세이트가 보상이 벌어지면 포인트가 역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불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측면도 우리가 카프카 이벤트는 한 번 이상 수신될 수도 있어요. exactly once라고 하는 옵션이 있지만 정확히 한 번만 수신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카프카 이외에 여러 미들웨어를 우리는 쓸 수 있는데
한 번 이상 수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부터 그 명등성 한 거래에 대해서는 한 번만 처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번, 세 번 이벤트가 오더라도 그 오퍼레이션은 한 번만 벌어져야 된다는 그 처리가 이 포인트 쪽에 적용이 돼줘야 됩니다. 그 이슈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 명등성이라고 하는 게. 자, 먼저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주문 서비스에 의해서 주문 서비스는 여기에 들어있죠. 여기에 도메인에 오더라고 하는 오더.java에 의해서 여기에 먼저 주문이 시작될 때는 자기는 펜딩 스테이터스로 프리퍼시스트에 의해서 펜딩 스테이트로 찍혀 있습니다. 초기화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자, 주문이 잘 처리가 되고 나면 주문이 하나가 잘 접수되고 나면 포스트 퍼시스트에 의해 가지고 오더 크리에이티드 이벤트가 퍼블리시가 잘 됐네요. 이것에 의해서 오더 크리에이티드 이벤트가 를 어디서 수신을 하나요? 첫 번째 익스체인지 외환에서 수신을 하겠죠. 여기에 수신하는 이벤트를 받는 쪽은 인프라의 이 팔러시 핸들러에 의해서 이벤트를 수신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whenever order created ex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를 여기서 받아서 자기의 로직인 도메인 로직인 exchange를 호출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exchange의 이벤트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결국은 여기 자기 외환 거래에 대한 것을 한 건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외환 거래라고 하는 것에 오더 아이디를 지금 요청받은 오더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오더 아이디로 받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익스체인지의 프라이머리 키는 오더 아이디로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주문 아이디와 여기에서 받았을 이 주문 아이디와 이 익스체인지의 아이디 그 프라이머리 키는 일치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일치를 시켰다는 거죠. 여기에 오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고요.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오더 주문의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결국 1대1 관계가 성립이 돼요. 1대1 관계처럼 두 개가 같은 키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컴펜세이트가 벌어질 때 한 번 이상이 처리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이디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몇등성이 이미 지켜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익스체인지가 이제 여기서 벌어져서 한 건이 등록이 됐는데 이것이 아까 여기에 의해서 취소가 벌어지겠죠. 포인트 페일에 의해 가지고 취소가 벌어질 때 이 컴펜세이트가 들어오면 익스체인지가 두 번 이상의 컴펜세이트 이벤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오더 아이디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컴펜세이트 부분을 보면 find by order ID로 해서 받기 때문에 한 번 이미 컴펜세이트 된 걸 두 번 처리하지 않도록 잘 구현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인트 시스템을 볼게요. 포인트 시스템을 보면 포인트는 자기의 누적값만을 가지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더가 아니라 포인트 시스템은 포인트가 지금 유저 아이디에 대해 가지고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그냥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물론 더블을 쓰면 안 되죠. 자, 더블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유저 아이디 익스체인지가 벌어진 그 유저 아이디의 포인트를 찾아서 있으면 그 포인트를 차감시킵니다. 그죠? 네. 차감을 시키는데 만약에 이 포인트가 모자라다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 유즈 페일드라고 하는 이벤트 실패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컴펜세이트 로직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해당 유저 아이디에 대해 가지고 찾아서 포인트를 다시 더해 주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이벤트가 잘못 스며들어서 한 번 이상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환불이 두 번 벌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등성 관리를 해줘야 돼요. 몇등성 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구현체에는 재밌는 구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을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order created 이벤트를 자기가 받아서 해당
해당 트랜잭션이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조그마한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트랜잭션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것을 언제 포인트가 소진이 될 때 그때 해당 역등성 처리를 위해서 포인트를 해당 포인트가 해당 주문 아이디에 대해서 처리된 사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로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나는 그 어떤 유저에 대해서 누적된 포인트 값만을 나는 그 애플리케이션적으로는 가지면 되겠지만 실제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는 그 히스토리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주문 어떤 주문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했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관해야만 두 번 처리하지 않도록 된다는 거죠. 한 번 이상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역등성 처리해서 트랜잭션을 이렇게 걸어놨고 두 번째 컴펜세이션이 벌어질 때 보면은 해당 오더 리젝티드가 왔을 때 해당 트랜잭션을 처리했었는지를 여기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처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find by id 해가지고 여기 보면 처리한 적이 있으면 여기 보면은 내가 컴펜세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주문을 그 소진한 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차감된 적이 있으면 이 트랜잭션 리스트에 있겠죠. 있으면 컴펜세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펜세이트 차감에 대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차감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 일을 하면 안 되죠. 밑에 일을 포인트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환불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용을 했은 경우에만 차감을 시키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해당 건에 대해서는 또 트랜잭션 로그에서 삭제를 시켜줘야만 다시 이 부분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걸 없애버려야만 그렇죠? 이렇게 몇등성 관리가 구현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러한 디테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에 있어서 이전에 우리가 그 예제를 보면은 재고량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재고량 처리도 마찬가지 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재고가 내가 주문 취소가 벌어졌을 때 취소가 됐다고 해서 재고량을 우리가 다시 업을 시켜주거든요. 인크리즈를 시켜줍니다. 그때 한 번 이상이 또 이벤트가 또 스며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재고량이 내가 모르게 두 개, 세 개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역등성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그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서 관리가 돼줘야 됩니다. 우리가 테이블 자체가 그 어그리거트 자체가 그러한 역등성이 관리되도록 아까 만들어져 있는 익스체인지와 달리 지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누적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역등성 관리를 직접 이렇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시나리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데드라인에 걸리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장애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 상태를 만들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데드라인이 오버하도록 익스체인지가 반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포인트도 차감이 안 되겠죠. 이 익스체인지가 성공했을 때만 그때만 포인트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를 장애 상황을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에 이 익스체인지를 다시 재기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익스체인지가 그 죽어 있는 동안에 들어온 주문건들이 이제 여러 건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건들이 이제 쌓여 있겠죠. 이 이벤트가 오더 크리에이티드라는 이벤트가 쌓여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익스체인지가 새롭게 복구되었을 때 그때 그 이벤트를 받아서 익스체인지가 누적된 것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벌어지는데 이미 데드라인을 오버해버렸기 때문에 그 익스체인지가 성공함과 동시에 컴pen세이트 이벤트를 다시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벤트를 순서대로 받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익스체인지의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오더 크리에이티드가 된 이벤트를 받자마자 컴pen세이트가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삭제가 되기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환 시스템을 레가시 시스템 만약에 API로 호출하는 그러한 식의 이 익스체인지 시스템이라고 친다면
불필요하게 우리가 엑스파이어된 이벤트들에 대해서, 즉 이 데드라인이 오버한 건들에 대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그 많은 건들, 이 엑스체인지가 장애가 벌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벌어졌을 거래들을 불필요하게 거래했다가 보상했다가 거래했다가 보상했다가 하는 건들이 발생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엑스플로레이션이 벌어진 이벤트, 그러니까 기간이 지난 이벤트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그 이벤트를 무시하도록 만들 거예요. 무시하도록.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익스체인지가 벌어졌다가 컴펜세이트가 벌어졌다가 컴펜세이트가 벌어졌다가 하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익스체인지에 보면, 자,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 여기에는 이러한 코드가 들어 있어요. 자, 현재 날짜, 지금 현재 날짜가 그 나는 이벤트를 받을 겁니다. 언제? 오더 크레이티드라는 이벤트를 받아서 익스체인지를 할 텐데 그때 500, 5,000 그러니까 5초가 넘은, 지금 5초가 기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데드라인이 5초가 넘은 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무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을,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주석 처리를 하고 제가 일단 의도적으로 익스체인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잠시 멈춰 놓겠습니다. 멈춰 놓고 이 사이에 주문을 여러 건을 해볼게요. 자, 주문을 여러 건을 하겠습니다. 자, 주문. 자, 이렇게 한도 이내에 어떤 주문을 해볼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세 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익스체인지 서비스가 장애가 벌어진 상황에서 세 건이 벌어졌고, 이벤트를 보니까, 이벤트를 보면 이 세 건에 대해서 세 건이 지금 생겼죠. 3번, 4번, 5번이 생겼고 데드라인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데드라인이 3번, 4번, 5번에 대해서 5초가 지났기 때문에 데드라인 서비스에 의해서 데드라인 리치드가 세 건에 대해서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더 리젝티드라고 하는 것이 또 세 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얘는 이 익스체인지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더만 열심히 오더하고 데드라인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데드라인에 도달한 건에 대해서 세 건을 취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 리젝트가 벌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이 데드라인 쪽을 한번 들여다보면 데드라인에서 어떻게 취소를 시키냐? 데드라인은 이벤트를 받아서, 자,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그 사이에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데드라인은 현재 주문 건에 대해 가지고 언제 스타트 됐는지 데드라인 날짜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여기 보면 팔러시 핸들러 쪽에 보면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여기 스케줄이 10초 간격으로 되어 있네요. 10초 간격, 5초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짧아야 되겠죠. 이게 5초 간격이기 때문에 아마 1초 간격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10초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초 간격으로 하도록 좀 픽스 레이스를 좀 바꿔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그러면 샌드 데드라인 이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들어가 보면 여기는 그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다 읽어서 데드라인을 오버한, 지금 현재 날짜에 오버한 건에 대해 가지고 해당 데드라인 리치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퍼블리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블리시 한번 하고 나면 자기 데드라인은 삭제해도 되니까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샌드 데드라인 이벤트라고 해서 데드라인을 오버한 모든 건들에 대해 가지고 데드라인 리치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퍼블리시하게, 여기 퍼블리시 핸들에 보면은 픽스드 레이트 스케줄이라고 해서 스프링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1초 간격으로, 방금 제가 수정했지만 간격으로 호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드라인 쪽에 보면 데드라인 그 오더 크레이트가 될 때 그때 데드라인을 이때 바로 계산을 하도록 돼 있죠. 자, 여기에 데드라인 데이트는 지금 현재 스타티드 데이트, 그 지금 오더 크레이티드가 온 그 날짜, 그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스타티드 타임을 보게 되고요. 오더 크레이티드가 발행된 그 타임 스탬프를 보고 그 스타트 시간을 잡습니다.
그 시간에다가 데드라인 듀레이션 밀리세컨드를 더해서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밀리세컨드는 5천 즉 5초가 돼 있죠. 5초가 흘러간 그것이 데드라인 시간으로 설정이 되도록 이렇게 이 스케줄 이벤트가 언제 오더 크리에이트가 될 때 그때 곧바로 데드라인을 설정하게 돼 있고 그 데드라인이 이 샌드 데드라인 이벤트라고 하는 게 1초에 한 번씩 호출이 되면서 그 데드라인을 오버하는 것이 데드라인 리치드를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도록 그렇게 잘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데드라인 마이크로 서비스는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드라인은 일종의 헛비트와 같죠. 그래서 이 서비스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다른 어떤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에 귀속되어 있지는 않고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데드라인이 이렇게 호출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데드라인이. 그래서 주문 3건에 대해서 데드라인 리치드가 벌어졌고 그 건에 대해 가지고 데드라인 리치드를 이벤트를 받아서 오더 마이크로 서비스가 오더 리젝티드라고 하는 이벤트까지 퍼블리시를 했네요. 자, 이 데드라인 리치드가 이벤트가 퍼블리시 됐기 때문에 이 리젝트라고 하는 폴리시에서 오더는 해당 건을 자기의 스테이터스는 오더 리젝티드로 설정을 해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문의 상태를 보면 주문건들 상태를 보면은 4번, 5번, 3번, 4번, 5번의 주문은 자 이렇게 rejected due to deadline으로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거는 보면은 포인트 리밋에 의해서 걸렸었고 최초의 해피 패스는 어프로브드가 됐는데 두 번째는 포인트 리밋이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데드라인에 오버되어서 지금 세 번째부터 우리가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다운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 건은 데드라인이 오버한 것으로 지금 설정이 됐죠. 그래서 이 데드라인 그 리젝트에 대한 그 스테이터스는 여기 보면은 오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그 스테이터스가 찍히는 것은 오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자 좀 자바의 로직이 들어있겠지. 도메인 로직은 항상 그 어그리거트 명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여기에 리젝트가 벌어졌을 때 보면은 데드라인 리치드에 의한 리젝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찍게 해놨죠. 해당 건에 대해서 자, 각 사유에 대해서 포인트가 페일 됐을 때는 이렇게 찍게끔 해놨고요. 그죠? 그래서 각 이 핸들러들이 그 이벤트 핸들러들이 자기의 상태 지금 오더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설정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팔러시 핸들러들을 이렇게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각 리젝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 페일이 왔을 때 그다음에 데드라인이 실패했을 때 이 케이스 그다음에 익스체인지가 실패했을 때에 대해서 각 리젝트에 대한 그 포트 메서드가 그 팔러시에 대한 포트 메서드가 이렇게 별도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뒷단에 들어온 이벤트의 타입에 따라서 어떠한 상태인지가 찍히게 돼 있으므로 이렇게 잘 포인트 각 사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상태가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재밌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다시 재기동을 해볼게요. 자,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다시 재기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이븐 스프링 런을 통해서 이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다시 재기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관찰할 거냐면 여기에 또 그 카프카 이벤트가 어떻게 그 이후에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올라온 상태는 아니고요. 8082번의 서비스가 오겠네요. 8082번에 자, 자, 익스체인지 서비스가 이제 3번, 4번, 5번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익스체인지 서비스가 3번에 대해서 여러 번 재시도를 하면서 지금
4번에 대해서 처리를 또 하고 있네요. 자, 이거 성공을 못하고 있네요. 3번, 4번, 5번을 왜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 로그를 일단 보면 여기서 오류가 났네요. 체인지 77번. 오더 크리에이티드 이벤트에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데 보면 오더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여기서 받을 때 커런시 아이디가 널로 넘어왔네요. 네, 특이하게 널로 넘어왔는데 커런시 아이디를 우리는 커런시 아이디를 이렇게 3번, 4번, 5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문을 넣을 때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3번, 4번, 5번을 주문 자체에 커런시 아이디가 없이 들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다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문을 할 때부터 잘못 주문을 했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만 했네요. 여기 커런시 아이디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기 포함이 안 되고 들어갔어요. 예, 이렇게 다시 주문을 해볼게요. 자, 익스체인지를 다시 내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가주문을 3건을 해보겠습니다. 3건. 3건을 했고, 자, 그러면 익스체인지에서 아예 오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 3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아까 오더 주문 건은 일단은 펜딩 걸린 3건을 다시 만들었고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보면 지금 다시 오더 리젝티드가 다시 벌어진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 이번에는 되겠죠. 이번에 다시 익스체인지 서비스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불필요한 거래와 보상 거래가 지금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익스체인지에 의해 몇 번이죠, 이게? 6번, 7번, 8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죠. 보면 exchange succeed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expire 된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그 오더에 대해서 성공을 3건을 아마 할 겁니다. 이렇게 3건을 해당 주문 아이디는 6번, 7번, 8번이 맞네요. 그죠? 6번, 7번, 8번에 대해 가지고 포인트도 사용이 되는 것을 여기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도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3건이 사용이 됐는데 익스체인지는 컴펜세이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3건이. 왜냐하면 그 이벤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다음 이벤트인 오더 리젝티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3건에 대해서.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익스체인지는 컴펜세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리스트를 그 목록을 보면 그 외환 거래가 된 목록을 보면 8088의 익스체인지를 보면 다 복구가 됐기 때문에 없어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겠죠. 자, 다 복구가 됐어요. 삭제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익스체인지 서비스 다시 완전히 내렸다 올렸기 때문에 발생했다가 다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의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포인트. 나의 포인트 값은 어떻게 되는지. 자, 8,000으로 내가 사지 않았는데 얼마가 없어졌습니까? 1,500 포인트가 삭제가 돼 버렸어요. 3건에 대한 게 복구가 안 된 상태로 환전이 안 되고 사용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보시면 아까 역등성 처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주문이 이렇게 그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컴펜세이트를 이 익스체인지를 받자마자 컴펜세이트를 받아서 복구가 되었지만 그 사이에 이 오더 리젝티드가 병렬로 포인트에도 컴펜세이트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리젝트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서 컴펜세이트가 들어왔을 때는 해당 포인트에는 해당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컴펜세이트를 그냥 패스 스루 시킬 거예요. 우리의 아까 그 코드에 의해서. 자, 역등성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현한 코드를 한번 다시 보면 포인트
포인트.java를 그냥 보면 되죠. 포인트.java를 보면 명등성 처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컴pensate를 처리를 할 때 트랜잭션 로그에 이미 거래된 적이 없다면, 거래된 적이 없으면 컴pensate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있어야만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한 적이 없으면 이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상이 안 된 채로 일단 지나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벤트가 하필이면 그때 이 exchange succeed가 이게 지나가고 나서 컴펜세이트가 지나가고 나서 이 이벤트가 도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링크 얘기해 가지고 포인트가 사용돼 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500 포인트가 그냥 휘발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조치하는 게 맞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 원인은 이것에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병렬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링크를 그렇죠. 병렬로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컴pensate가 된 후에 포인트도 복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가 복구된 이후에 포인트도 복구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컴pensate가 되고 난 후에 익스체인지가 컴pensate가 되고 난 후에 포인트를 복구시켜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의 핸들러 파트를 약간 수정을 할 거예요. 포인트 에서 그 보면 오더 리젝티드일 때 컴펜세이트를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컴펜세이트일 때만 컴펜세이트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하지 않고 오더 리젝티드 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익스체인지 컴펜세이트가 돼야만 그때만 나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병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파더시 핸들러 쪽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이 부분을 열어줘야 되겠죠. 즉 exchange compensate일 때 그때 compensate를 할 겁니다. 기존의 로직은 order rejected가 오면 자기가 먼저 해버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델링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곧바로 왔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게 완료가 돼야만 이쪽으로 컴펜세이트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우리가 익스체인지가 벌어졌을 때 포인트를 사용했듯이 익스체인지가 컴펜세이트 되고 난 후에 나도 컴펜세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합니다. 이게 순행 로직과 역행 로직이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어요.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한번 이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시스템을 내렸다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H2DB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렸다 올리면 데이터는 다 소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다시 충전을 좀 해줄 겁니다. 포인트를 충전을 해준 다음에 갈 겁니다. 포인트 충전을 위해서 자, 이렇게 포인트 충전을 한번 해주고요. 네, 다시 그냥 만 포인트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잠시 내려놨다가 자,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고의적으로 죽은 상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주문을 한 3건 정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 똑같이 데드라인에 도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그 세 건 주문번호로 치면은 몇 번인가요? 8번, 9번, 10번인가요? 네, 8번, 9번, 10번에 대해서
취소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익스체인지를 다시 재생을 했을 때 재기동을 리스타트를 시켰을 때 세 건에 대해서 거래와 역거래가 익스체인지에서도 벌어지고 그 역거래가 벌어질 때 포인트도 다시 역거래를 시켜주겠죠. 포인트가 사용되고 다시 보상되고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다시 사용됐다가 보상된 이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몇 점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포인트는 원래 오리지널 포인트였던 10,000포인트가 그대로 복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익스체인지도 이력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체가 컨시스턴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해도 될까요? 지금 이렇게 불필요하게 데드라인이 오버한 건에 대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익스체인지와 포인트 시스템은 예를 들면 지금 이 익스체인지가 죽어 있는 동안에 발생한 방금 3건이지만 이게 기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해서 10만 건 정도가 벌어졌는데 그거를 이 시스템이 기동됨과 동시에 불필요하게 한 10만 건을 거래와 역거래를 이 두 시스템에서 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바보 같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성은 잘 갖춰졌지만 상당히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이슈인 엑스플로레이션을 고려를 할 겁니다. 엑스플로레이션. 이벤트가 이렇게 들어올 때 불필요하게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차단해 버리는 게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 익스체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이 오더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데드라인이 이미 지난 엑스파이어된 이벤트라고 한다면 익스체인지에서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된다는 거죠. 다음 거래가 어차피 성립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티켓을 받았는데 그 유효 기간이 지난 티켓을 받으면 입장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이 처리는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어그리거트에서 하면 되죠. 여기 로직이 여기 이 덩어리에 다 들어있을 거니까. 우리는 소스 파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유비쿼터스 랭귀지라고 하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모든 어그리거트 안에 로직을 구현하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리거트 명만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포트 메서드에 의해 가지고 구현체가 이 안에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exchange라고 하는 오더 크레이트드 된 이 이벤트를 받았을 때에 처리하는 그 로직 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는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5초가 지난 건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코드에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좀 보기는 안 좋죠. 코드에 5,000 더하기. 왜냐하면 이게 데드라인 쪽에 이야기한 그 5초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 값이 일치해야 될 겁니다. 혹은 적어도 이 값이 조금 더 짧아야 되겠죠. 데드라인에 있는 것보다는. 네, 뭐 하여간 그래야 덜 스며들 거예요. 아까 잘못된 처리가 불필요한 컴펜세이션을 최대한 막겠죠. 자,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바꿔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로그를 볼 수 있게 절취선을 넣고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을 또 마찬가지로 3건을 해볼게요. 오더 크리에이티드를 3건을 하면 3건이 곧 엑스파이어 되겠죠. 데드라인 리치드가 3건에 대해서 벌어지면서 오더 리젝트가 벌어지겠죠. 한 건, 지금 한 건만 생겼는데 조금 있으면 2건 다 데드라인 리치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데드라인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엑스체인지 이벤트를 서비스를 다시 기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가 올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엑스체인지 서비스가 또 클린을 넣어야 되네. 서비스 올라왔을 때
인벤토리 얘가 받을 겁니다. 쭉 받아서 그냥 무시하겠죠.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역거래 자체를 만들지를 않게 됩니다. 예. 이게 훨씬 나은 거죠. 예, 이렇게 불필요한 거래 자체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그 불필요한 거래가 생기지 않았고 해당 주문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으로 처리가 잘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세 건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전 건, 세 건이 이상하게 어프로브드가 돼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전 건, 세 건.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거는 이제 무시했기 때문에 아예 데드라인 리젝티드 to 데드라인으로 잘 처리가 됐는데 아까 로그들 보죠. 이게 어프로브드가 돼 있어요. 이 이전 게 여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어프로브드가 돼 있을까요? 아까 요 부분 역거래를 시킨 버전에 대해서는 볼게요. 아까 포인트 유스드가 벌어질 때 어프로브드가 찍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 이제는 아예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지만 아까 그 사건이 근데 이것도 스며들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로? 자, 자, 이 역거래라고 하는 거를 역거래가 안 생길 거라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마지막 이슈를 제가 제기를 할 건데 잘 지금 된 것 같죠? 여기서 엑스파이어 된 거 그냥 안 해버렸으니까 앞서 조치 그러니까 이 역거래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 어프로브에 대한 것도 어프로브들을 무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포인트 유즈드가 왔을 때 이미 한 번이라도 스테이터스가 리젝티드가 된 이력이 있으면 이 어프로브는 무시해야 돼요.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프로브를 다시 찍어주니까 지금 아까 그 건들 세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 세 건이 어프로브드가 돼 있어요. 지금. 자, 익스체인지와 포인트 쪽은 복구가 되었습니다. 컴펜세이트가 되었지만 아까 앞서 걸 상기시켜 보면은 근데 어프로브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오더 쪽에 보면 오더 그 로직을 보면 오더.자바를 보면 되겠죠. 오더.자바에 보면 어프로브가 벌어지는 쪽 포인트 유즈드가 됐을 때 난 어프로브드로 이걸 찍게 돼 있죠. 찍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미 리젝티드가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걸 무시해야 됩니다. 예, 한번 리젝트 된 게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업무 프로세스적으로 리젝티드가 한번 벌어진 건이 어프로브드가 어떻게 이 잘못 컴펜세이트 익스체인지 서비스 아까 죽어 있던 동안에 이 나는 리젝트가 돼 버렸어요. 이 데드라인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살아나면서 되살아나면서 익스체인지 석시드가 왔고 포인트 유스드가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어프로브드가 그 순간에 잠시 들어오겠죠. 들어왔을 때 오더에서 아까 리젝된 게 다시 어프로브가 되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걸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 부분이 작성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애초에 익스체인지가 아까 엑스플레이션 된 건에 대한 게 스며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퀘스천을 하실 거예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냥 병렬로 해놔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냐하면 스며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아예 여기서 차단 아까 했으니까. 근데 차단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아까 제가 어디에서 그 조치를 했습니까? exchange 자바에 어디에서 조치를 했습니까? 여기에서 조치를 했죠. 59번, 56번 라인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자, 59번, 60번 라인
지난 후에 우리는 익스체인지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데드라인이 걸린 건이 스며든다 하더라도 여기에 의해서 필터링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벌어지다 보면 하필이면 여기에서 요 사이 익스체인지를 딱 저장하려고 하는 요 사이에도 그러니까 요 부분을 뜻해요. 요 부분. 요 짧은 순간에 데드라인이 이벤트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거래에 대한 건이 혹시나 스며들 때도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우리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가 역거래를 유발을 시켜볼게요. 역거래를. 자, 지금 오더를 제가 아까 패치를 했죠. 패치를 아직 반영을 안 한 상태로 그냥 두고 지금 오더 서비스 내렸다 올리지 않았어요. 아까 코드는 아까 수정했지만 그 상태로 제가 여기 보면 커런시 아이디를 200이라는 코드로 집어넣으면 200이라는 코드로 주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지연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초. 그죠? 10초라는 지연이 벌어지고 이 데드라인 서비스 어디 있냐? 여기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데드라인 서비스가 지금 10초 간격으로 지금 리프레시를 하기 때문에 1초 간격으로 하도록 좀 업데이트를 할게요. 코드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가 10초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초 안에 5초의 데드라인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주문을 할 때 우리는 이 커런시 아이디를 200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스레드 슬립이 벌어지면서 엑스파이어된 이벤트인지를 체크하고 난 후에 이 처리를 그냥 해버릴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10초 사이에 엑스파이어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 걸러내지를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못한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지난 이벤트를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겠죠. 이 사이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면 컴펜세이션을 유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아까처럼 불필요한 이벤트가 생겼다가 컴펜세이트가 벌어져야 되는 그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도 여전히 정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상황도 정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엑스플로레이션을 시켰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엑스플로레이션을 시켰지만 그 사이에도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펜세이트 되는 로직도 여전히 정교하게 이 부분 리젝트가 들었을 때 이 부분 아까 이미 리젝트된 거에서 무시하는 것 그 처리까지도 정교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더 마이크로 서비스를 내렸다 올리지 않았어요. 아까 그 정교한 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를 아직 반영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200이라는 이러한 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코드를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0이라는 코드가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주문이 요청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데드라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스며들었죠. 200이라는 그 코드에 의해서 이때 앞서서 엑스플로레이션에 대한 처리가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체인지 석시드가 그 사이에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더 포인트가 사용이 돼 버렸고 오더 플레이스드가 돼 버렸어요. 다시. 그러면 익스체인지와 포인트는 컴펜세이트가 됐지만 이 주문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승인된 채로 남아 있겠죠, 지금.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당히 헷갈리죠. 어프로브가 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익스체인지와 포인트는 취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오더는 익스체인지는 복구가 됐죠. 이렇게 1억은 남았지만 컴펜세이트가 됐으니까. 그리고 포인트도 만점 그대로 복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은 된 것처럼 나왔어요. 네, 그것은 이 사이에도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교하게 이 주문에 대해서도
주문에 대해서도 앞서 처리한 그것을 체크를 정교하게 구현을 해놔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을 또 한 가지 상기를 해보면 이벤트 엑스플로레이션에 대한 처리를 하기 전에 엑스플로레이션에 대한 그 이그노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 프로세스가 컴펜세이션이 되고 문제가 안 되는지를 검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무시하는 코드를 먼저 적용하고 그냥 나머지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벤트 엑스플로레이션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스며든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채로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오더까지도 다시 그러한 정교한 처리를 다 했고요. 컴펜세이션에 대한 하고 나서 이제 그 스며들 수 있는 그 코드 200이라고 하는 커런시 아이디로 다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리젝티드 된 이벤트에 대해 가지고 자, 오더 크리에이트가 됐고요. 좀 있으면 엑스플로레이션이 벌어졌고 익스체인지에 의해서 익스체인지와 컴펜세이션이 벌어졌고 포인트가 사용이 되었지만 이미 리젝트된 건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복구가 되었고 익스체인지도 복구가 되었고 오더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오더스도 데드라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죠. 리젝티드 상태로. 자, 이렇게까지 테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테스트 시나리오를 잘 기억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린 예제가 실제 프로덕션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을 프로덕션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 보이시기는 할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게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정책이 개입이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뭐 쇼핑몰이나 이런 간단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는 데드라인 처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보상 거래가 되었을 때는 그냥 보상 처리를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결국은 보상 처리가 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정된 시간 내에 끝나야 되는 금융 거래라든지 이러한 좀 더 미션 크리티컬한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데드라인에 대한 핸들링이 요구되게 되고 데드라인 핸들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시성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예제를 한번 실습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드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실 때 그때 참고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우리 예제에서 몇 가지 조금 개선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엑스플로레이션 타임에 대한 것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군데의 코드에 분산돼 있어요. 어디에 분산되어 있냐면 먼저 데드라인 쪽에 코드에 분산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데드라인을 계산하는 쪽에 여기에 코드에 5초라는 것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엑스플로레이션을 수행하는 이 익스체인지 쪽에서도 이 5초, 그러니까 5000이라고 하는 이 값이 또 분산이 돼 있죠.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정책의 주체는 어디냐를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5000이라고 하는 이 값의 주체는 어디냐? 자,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 때는 이 코드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주체가 정해지겠죠, 확실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오더가 돼야 될 겁니다. 주문 쪽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이 데드라인에 대한 그 설정과 그것을 이 오더 쪽으로 그 몰아주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오더 크리에이티드에다가 먼저
exploration date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오더가 발생하는 순간에 그때 우리는 이 exploration date를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new date를 해서 자, get timestamp, 지금 timestamp에서 자, 이 주간, 이 exploration에 대한 그 데이터의 어떤 주간은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는 없애버릴 겁니다. 이 내용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여기 이 주체가 오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더 created 쪽으로 옮겨두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exploration date를 자기가 처음에 발행될 때 그때 정확히 자기의 타임스탬프에서 계산된 그 값을 자기가 데이터로 안고 다니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이 5000이라고 하는 값이 다른 쪽에는 정의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데드라인 쪽에서는 이러한 계산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데드라인은 넘어온 이 order created 이벤트에서 곧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자 여기 넘겨받아야 되니까 넘겨받는 쪽에서 그 값을 받아와야 되겠죠. exploration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와야 되겠죠. 필드가 여기서도 선언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값을 자기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게 하고 마찬가지 이 그 익스체인지 쪽에서도 이 값을 이런 식으로 넘겨받는 것이 맞겠죠. 넘겨받아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예, 이 부분을 그대로 참고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자 훨씬 더 리더빌리티도 좋아졌죠. 네, 리더빌리티도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작은 내용이지만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엑스플로레이션에 대한 그 주체를 어디가 그 엑스플로레이션에 대한 어떤 선언의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이게 정책이 계속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엑스플로레이션 타임에 대한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다가 그 당시 버전의 데이터에다가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좀 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카프카 스케일링에 대한 이야기하고 리트라이 데드레터 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자, 카프카를 우리가 기반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 이벤트 드리븐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 확장성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카프카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자, 교재에 여기에 자, 카프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점 목표는 스케일링을 한다는 이야기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에 대한 처리를 이제 배송이나 인벤토리가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가 이제 배압이라고 해서 파이프라인에 그쪽이 병목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이벤트가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물론 이제 싱글 스레드로 이렇게 펼쳐서 한 건씩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는 속도가 평균치를 내봤더니 뒤에서 처리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러면은 뒤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 서비스가 싱글 스레드로 한
레플리카를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여러 개의 컨슈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벤토리나 배송, 딜리버리가 여러 한 인스턴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레플리카 복제본을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일꾼들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파티션이라고 하는 걸 늘려줄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카프카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카프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중 시스템의 연동을 위해서 원래 탄생을 했고요. 카프카 안에는 브로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카프카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각 서버 한 대 한 대씩이라 보면은 카프카 자체도 이중화, 삼중화가 되게 되기 때문에 기본 삼중화를 기본 설정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그 브로커라는 것이 그 각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커에 지금 현재 안정된 상태를 지금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만약에 브로커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설정들을 복제하는 것을 이렇게 주키퍼를 통해서 항상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브로커에 연결된 우리의 그 서비스들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쪽을 우리가 프로듀서라고 부르고 이벤트를 수신하는 쪽을 우리는 컨슈머라고 부르는데 프로듀서는 여러 개의 프로듀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주문, 배송, 인벤토리가 각 뭐 주문이 발생함, 배송이 완료됨, 뭐 그 인벤토리가 관리가 됨 이런 것들을 쭉 이벤트를 퍼블리시를 할 겁니다. 그것을 수신하는 또 수신자들이 있겠죠. 이 프로듀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쪽이고 컨슈머는 이벤트를 받는 쪽인데 이것이 뭐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일 수 있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부를 때 카프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로듀서와 컨슈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제 이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될 건데 컨슈머는 그룹이 정해질 수가 있어요. 이 그룹별로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수신됐는지에 대한 이 이벤트를 어디까지 컨슈머했는지에 대한 그 오프셋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데요. 자, 컨슈머 그룹 A는 하나의 컨슈머 그룹 A가 예를 들면은 배송 서비스라고 보고 컨슈머 그룹 B가 인벤토리라고 볼게요. 배송 서비스는 이벤트를 전체 오프셋을 나는 마지막까지 다 받았어요. 예를 들면 오프셋 마지막이 3이라고 하면 3까지 다 받았다. 그럼 레그가 없는 상태죠. 레그라고 해서 내가 아직 수신하지 않은 아는 것들을 레그라고 부르는데 그게 레그가 0이겠죠. 근데 컨슈머 그룹 B가 인벤토리인데 인벤토리는 다 모든 이벤트를 수신하지 않고 지금 처리 중에 있어요. 중간쯤에. 그래서 한 오프셋이 2까지 받은 거고 레그가 하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벤토리를 하나 이상을 늘릴 수가 있어요. 컨슈머를. 그러니까 인벤토리 서비스를 레플리카 복제본을 한 개만 두는 게 아니라 한 서버를 한 개만 두는 게 아니라 이중화, 삼중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중화, 삼중화를 시키게 되면 이 일감들을 얘가 라운드 로빈으로 그 토픽에 있는 이벤트들을 수신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파티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둬서 이 컨슈머들이 동시에 일감을 받을 수 있게 처리를 또한 해줘야 되는데요. 파티션이라는 걸 해놓지 않으면 이 컨슈머를 아무리 늘려봐야 그걸 수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컨슈머는 그 이벤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파티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카프카에는 토픽이라고 하는 개념과 파티션, 오프셋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토픽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톡방의 토픽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렇게 주문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주문 배송 처리를 해야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주문 배송 인벤토리 서비스들은 하나의 토픽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모든 이슈들을 다 자기가 이벤트를 받을 겁니다. 근데 여기 파티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개념인데 파티션이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하냐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컨슈머 그룹을 하나 이상 만들 때에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벤트 처리를 할 때에 토픽으로 들어온 그 토픽으로 이벤트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수신하는 컨슈머 그룹이 1, 2, 3이 있다라고 하면 컨슈머 그룹이 1, 2 컨슈머 그룹에 대해서 하나의 컨슈머 그룹을 가볼게요. 우리가 배송이라고 볼게요. 딜리버리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인데 여기에 레플리카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이 1번, 2번, 3번의 이벤트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채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파티션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안 만들어 놓으면 파티션이 한 개인 경우에 컨슈머 그룹의 레플리카가 두 개든 세 개든 1번 첫 번째 있는 이쪽으로만 파티션이 한 개인 경우에는 모든 이벤트들이 이쪽으로만 갑니다.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이게 두 개가 없으면 이벤트가 지금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카운트를 하자면은 0, 1, 2, 3, 4, 5, 6, 7, 8이 한 군데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레플리카를 세대로 만들어 놔도 여기만 수신을 할 겁니다. 첫 번째의 레플리카만 수신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하는 걸 느려줘야만 이것을 느려줘야만 두 개 예를 들면 세 개로 느려줘야만 이 이벤트가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파티션에 나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표현된 거는 각자의 입장에서의 그 개수를 그냥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벤트를 이렇게 그냥 쭉 토픽으로 들어온 이벤트의 순서가 그렇다고 하면 1, 2, 3, 4, 5 이렇게 그냥 토픽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배치되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2번, 3번 레플리카 그러니까 컨슈머들에게 컨슈머 그룹에 속한 레플리카들에게 배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티션을 무조건 느려줘야만 이 컨슈머 그룹에 포함된 하나의 컨슈머 그룹에 그러니까 딜리버리라고 한다면 하나의 컨슈머 그룹에 추가한 이 레플리카들이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저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입국 심사대라고 볼게요. 이 토픽이라고 하는 게 입국 심사대에 대기하고 있는 지금 그 손님들이 그 여행객들이 볼게요. 여행객들이 지금 1번 여행객, 2번 여행객, 3번 여행객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1, 2, 3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맞겠네요. 3, 4, 5 이렇게 들어왔다고 볼게요. 이렇게 이제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서 입국 심사대 쪽에 쫙 왔더니 심사원 1번이 여기 앉아 계시고 심사원 2번이 앉아 계시고 심사원 3번이 앉아 계시면 우리가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흩어지겠죠. 빨리 처리하려고 자기가 흩어질 겁니다. 그래서 1번 손님, 2번 손님, 3번 손님 이렇게 줄을 쓸 거 아니에요. 쭉 줄을 서겠죠. 줄을 서서 다시 그려볼게요. 줄을 서면 여기로 1번이 가시고 여기가 2번이 가시고 3번이 가시고 섰다고 하면 4번, 5번, 6번 이렇게 줄을 선다는 거예요. 7, 8, 9 이렇게 줄을 선다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그림에서 좀 혼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가 1, 2, 3 이 나누기 한 값에 의해서 목 값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자기 번호가 있으면 자기의 번호가 n이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몫으로 나눈 3으로 나눈 목 값이 여기에 이제 튀어나오죠. 모드가 예. 나머지 값. 그러면 나머지 값이 에 해당하는 레플리카를 찾아갈 거라는 겁니다. 레플리카를 심사원을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자마자 이 파티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저장되는 실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 각 파티션에 대해서 순서성을 우리가 지켜줘요. 순서성이 이 들어가는 이 순서가 그래서 이 레플리카는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스레드로 포루프를 돌면서 처리한다고 했죠. 한 개씩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한 개씩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 개씩 처리를 할 겁니다. 네. 자,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긴지 볼게요. 지금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에서 파티션에 내가 1번 입국 여행객이 1번 여행객이 예를 들면은 왔는데 서류 미비로 빠꾸를 당했어요. 그래서 서류 미비라는 상태에 대해 가지고 기억하는 거는 이 1번 심사원입니다.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어색할 수 있는데, 자, 1번에 대한 처리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올 텐데, 예를 들면 주문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주문 성공 이벤트가 있고 주문 취소 이벤트가 있다고 볼게요. 주문 취소 이벤트가 하필이면 이 두 번째 걸로 먼저 유입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마우스 포인트가 제가 자꾸 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입국자가 자, 입국자가 아니라 주문이라고 하는 게 오더 크레이트가 있고 취소가 있다고 해요. 오더 플레이스드가 있고 오더 캔슬이 있다고 할까요? 이 P와 C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자, 주문에 대한 오더 플레이스드 1번 주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1번 주문에 대해서 P-1이라고 제가 표시를 할게요. P-1. P-1이 파티션 1에 의해서 1번 레플리카에서 컨슘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캔슬, 이 1번에 대한 C-1이라고 하는 게 2번 레플리카에서 컨슘이 될 수 있어요. 자, 각 파티션에 대해 가지고 병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 파티션에 대해서는 하필이면 1번 주문건에 대해 가지고 다른 파티션의 이벤트가 분산되어서 처리가 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2번 마이크로 서비스가 성능이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동일한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레플리카가 성능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취소된 건, 그러니까 1번 주문에 대해서 취소 이벤트가 먼저 컨슘이 돼버리면 아까 역등성에 의해 가지고 취소된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이 주문이 들어온 사실이 이후에 1번 레플리카가 느리기 때문에 1번 레플리카에 의해서 우리가 DB는 단일 DB를 쓰겠죠. 이 딜리버리가. 그래서 DB에 남게 되는 결과는 주문이 된 것으로 남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동시성 이슈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주문 아이디에 대해서는 동일한 주문 아이디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어갔던 파티션으로 다시 들어가게끔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0번 주문 번호가 0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6번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주문 아이디가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각자의 해시 값에 의해 가지고 0번, 3번, 6번에 해당하는 주문 아이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파티션 0번에 그냥 배정을 해주고 1번, 4번, 7번에 대해서는 파티션 1번에다 배정해주고 2번, 5번, 8번에 대해서는 파티션 2에다가 배분해주도록 우리는 설정을 해줘야 돼요. 설정을. 그렇게 해야만 동일한 해시 값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의 동일한 파티션으로 들어가서 파티션별로 해서 순서성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대한 컨슘에 대한 순서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보낼 때 키 값을 넣어서 발행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동시성 처리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케어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동시성에 대한 거는 지금 예제에는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키 값을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벤트를 발행할 때.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브로커는 우리가 그 카프카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식사하시고 이제 이어서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파티션에 대한 이야기 좀 장황하게 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카프카 서버의 서버 자체를 한 대 이상 둬서 이제 그 이중화 삼중화를 하는 거죠. 주키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 카프카 서버에 대한 데이터를 복제를 하고 있고 분산 그 카프카 서버가 하나 이상이 만약에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리더를 재선출하는 그런 로직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레플리케이션 팩터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토픽을 정할 때마다 그러니까 카프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의 토픽을 우리가 정할 때 레플리케이션 팩터를 정하는데 레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몇 개에다가 복제해서 넣을 건지 몇 개의 브로커에다가 복제해서 넣을 건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파티션이 두 개고 레플리케이션 팩터가 두 개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 이상의 그러니까 두 개의 브로커에다가 일단 복제본을 만들 거예요. 토픽 A에 대해서 여기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자, 파티션 하나별로 해서 이 레플리케이션 팩터에 대해서 파티션은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토픽과 같아요. 그냥 파티션이라고 하는 건 별도의 토픽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픽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파티션이 분리가 돼 있으면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다가 이렇게 담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티션이 분리가 돼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브로커가 세 개면 이렇게 나누어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죽으면 복제본이 적어도 하나씩은 남아있기 때문에 값들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각 파티션별로 해서 리더는 쓰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쓰기. 우리가 뭐 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읽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분산시키지만 쓰기는 한 곳에다가 몰아주거든요. 그죠? 그래야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가 되니까 리더는 해당 파티션에 대해서 어떤 브로커가 리더가 될지 모릅니다. 파티션별로 리더가 정해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브로커가 하나가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해당 파티션에 대한 리더를 재선출을 시켜줍니다. 재선출을 시켜서 다른 쪽에 리더를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야 옮겨줘야 쓰기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추가적인 노드가 복구될 때 리더를 재선출 시켜놓고 그 복구가 된 노드에 다시 데이터 복제를 하게 됩니다. 자, 프로듀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파티션에 자기 데이터를 나눠서 담게 됩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를 줄 때 키 값을 주지 않으면 그냥 나눠서 담고 키 값을 줘서 보내야만 해당 파티션의 순서를 지켜서 한번 들어갔던 예를 들면 주문 아이디 같은 걸로 키 값을 줘야만 해당 파티션에 계속 담기게 됩니다.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순서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소싱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이벤트 순서성을 컨슈머하는 쪽에서 이벤트 순서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벤트를 프로듀싱 할 당시에 키 값을 전달해서 이벤트를 퍼블리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컨슈머는 여기 뒤에 뭐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토픽의 파티션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컨슈머 그룹의 컨슈머가 개수가 그 파티션 개수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서 자기가 받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파티션이 여러 개라고 하면 내가 1번 레인으로 온 그 입국자들을 내가 처리할게. 심사원 1위, 2번 1번과 3번 내가 받을게라고 서로 나눠서 가집니다. 2번은 1번, 3번을 받을게 이렇게 서로 나눠서 남습니다. 근데 이게 레인이 이 정도 있는데 가장 피트하게 만들어지는 거는 이 케이스예요. 이렇게 레인이 이렇게 파티션이 이렇게 레인으로 입국자들 들어오면은 각 입국자 레인별로 해서 심사원이 있으면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습니다. 근데 레인의 개수보다 예를 들면은 심사원이 더 많다고 볼게요. 5번, 6번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번, 6번은 놉니다. 쉽니다. 쉬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오버입니다. 그건 불필요한 컨슈머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티션과 컨슈머 그룹의 인스턴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뒤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 커넥트. 자, 우리가 쉬었다가 그 카프카의 파티션을 늘려서 그 컨슈머 그룹에다가 어떻게 매핑을 시키는지를 우리가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볼 게 뭐 카프카의 CDC를 통한 데이터 연계 같은 것도 이제 좀 해보고 그렇게 오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사하시고 1시에 뵙겠습니다.